참치 20kg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 90세 할머니가 내민 돈뭉치에는 은행 띠지가 선명하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이 많은 걸 매일 어디다 쓰시냐고요? 횟집 사장 철수의 질문에도 할머니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기다리던 번호판 없는 검은 승합차와 정체 모를 사내들. 결국 경찰에 신고한 철수는 할머니가 연행되는 순간 그녀가 흘리고 간 낡은 수첩 속 기록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들 18명, 의료비 200만 원. 할머니의 양손 가득한 끔찍한 화상 흉터 속에 숨겨진 30년의 비밀. 철수의 신고가 불러온 비극,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수산시장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얼음 녹는 소리가 어우러진 시장 한복판에서 철수는 횟집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좌판에 참치를 진열하던 그때 멀리서 전동 모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오셨네. 진짜 하루도 안 빼먹고. 철수가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정한 할머니가 전동 수레를 끌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였습니다. 9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가 철수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참치 20kg. 말순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요? 할머니, 진짜 매일 20kg시네. 그래, 20kg. 제일 좋은 걸로.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정확히 20kg씩 참치를 사가는 할머니가 이상했습니다. 철수가 참치를 저울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 매일 사가시면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집에서 먹어. 말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90세 할머니 혼자서 20kg나 되는 참치를 매일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철수가 참치를 포장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이 많이 계세요? 그냥 집에서 먹는다니까. 말순이 약간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참치 포장을 마쳤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철수가 가격을 말하자 말순이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뭉치에 시중은행의 띠지가 선명하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막 찾아온 돈처럼 보였습니다. 철수가 돈을 받으며 말순의 손등을 유심히 봤습니다. 깊고 거친 기름 화상 흉터가 양손 가득했습니다. 말순이 참치 상자를 전동 수레에 능숙하게 실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마치 수십 년간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혹시 식당하셨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는 거예요? 사고 파는 사이면 됐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말순이 수레를 끌고 시장 외곽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수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 90살 할머니가 매일 현금 120만 원이라니. 철수가 혼잣말을 하며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이 흙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체 모를 사내 2명이 내렸습니다. 사내들이 말순의 전동 수레를 차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몸을 숨기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건 또 뭐야? 할머니랑 저 인간들은 뭐지?
철수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얼마 전 파출소에서 본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배 전단지가 떠올랐습니다. 전단지 속 인상착의가 말순 할머니와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할머니가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일찍 가게에 나와 말순을 기다렸습니다. 어김없이 4시 정각에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말순이 평소보다 서둘러 참치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수레를 옮기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철수가 재빨리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 기묘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18명, 참치 분배, 저장용 통조림 제작, 의료비 200만 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철수가 수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황급히 수첩을 낚아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말순이 짧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철수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 정도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파출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파출소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산시장에요. 매일 현금으로 거액 쓰는 할머니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랑 연관된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은 철수가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30분 후 사복 경찰 3명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경찰들이 말순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현금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방 좀 열어주세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두 손으로 참치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아이들 목숨이에요. 제발,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말순이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말순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수십 장과 아이들의 발 사이즈가 적힌 메모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조리 기구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지금 안 가면 애들이 굶어요. 제발 한 번만 보내주세요. 말순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범죄자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황급히 차량을 돌려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수가 그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너무 성급했나? 철수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본 철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빈 시장 바닥에 혼자 남겨진 전동 수레가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수레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할머니가 누군지, 진짜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철수의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이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할머니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말순이 터벅터벅 걸으며 수산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가게 앞을 지나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가 가게 앞에 서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철수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말순이 철수를 한번 쳐다보고는 외면했습니다. 그대로 시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수가 가슴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나 때문에 괜히 고생하신 거잖아. 다음 날 새벽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했습니다. 4시가 넘었는데 오늘은 왜 안 오시지? 그때 시장 상인 하나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그 할머니 말이다. 오늘은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봤다. 어디요? 철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외 쪽 중앙시장.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사가더라.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가 차를 몰고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철수가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이 다른 상인에게서 참치를 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평소보다 2배나 많은 40kg의 참치를 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양이 엄청 많은데요? 상인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냥 많이 필요해서요. 말순이 짧게 대답하며 돈을 냈습니다. 철수가 숨어서 할머니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말순이 여전히 은행 띠지가 감긴 현금 뭉치를 사용했습니다. 철수가 자동차로 돌아가 GPS 발신기를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겠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순의 전동 수레에 접근했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철수는 수레 밑바닥에 발신기를 붙였습니다. 말순이 돌아와서 수레를 끌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철수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할머니의 수레가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철수가 GPS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데로 왜 가시는 거야? 30분 후 할머니의 수레가 멈췄습니다. 철수가 차를 세우고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인적 없는 산길 끝에 낡은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녹슨 간판에 청운분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가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분교 앞에 검은색 SUV 2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량 옆면에 대한개발이라는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거친 인상의 사내 3명이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할머니, 오늘도 빠짐없이 오셨네? 사내 중 하나가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수레부터 봅시다. 규정이야, 규정. 사내가 말순의 수레를 거칠게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치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양이 장난 아니네.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아주. 사내가 희죽 웃었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요. 대신 말 잘 들어요, 할머니. 말순이 안도하며 분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담장 너머로 분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안에서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칼질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가슴을 졸이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부를 엿봤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석에는 몇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휠체어에 앉은 50대 남성과 함께 참치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참치를 회로 썰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큰 솥에서 참치를 삶아 통조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말순이 아이들에게 참치회를 한 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민수야. 천천히 먹어. 말순이 한 아이의 입에 참치회를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씹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가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많이 먹고 힘내야지. 말순이 아이의 마른 뺨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버려진 애들이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들이야.
철수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범죄가 아니라 보호였구나. 그때 분교 뒤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뒤로 돌아갔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양복 입은 중년 남성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할머니가 아직 도장 안 찍었답니다. 안 찍으면 어때? 이 서류로 그냥 밀어. 상훈이라 불리는 남자가 서류 뭉치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깔끔하게 만들었고 가짜 조카도 다 세팅 끝났어. 내일이면 이 땅 우리 거야. 철수가 몸을 바짝 숨기며 들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버틴다 그러면요? 90살 치매 환자가 뭘 안다고. 법정 대리인 들이밀면 끝이야. 세상 참 편해졌다. 철수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인간들. 할머니 선에 위에 빨대 꽂은 놈들이네.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끝장이야. 그때 철수의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건설사 사내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아, 거기 누구야? 지금 뭐 들었어?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잡아. 우리 얘기 들은 거면 그냥 못 가. 철수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내들이 욕을 내뱉으며 쫓았습니다. 이 새끼 잡히면 뼈도 못 추리게 한다. 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내려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야 해. 할머니랑 아이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몰라. 산 아래 파출소에 도착한 철수가 거칠게 문을 열었습니다. 파출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파출소장이 귀찮다는 듯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또 너냐? 이번엔 또 뭔데? 분교예요. 건설사 놈들이 할머니 속이려고 가짜 서류까지 만들었어요. 철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파출소장이 피식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네가 형사냐? 며칠 전엔 할머니가 범인이라더니 이제는 건설사야? 집에 가서 쉬어. 제발요. 진짜입니다. 철수가 애원했지만 파출소장은 철수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쓸데없이 오지랖 떨지 말고. 문이 닫혔습니다. 철수가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와달라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네. 그때 분교 쪽에서 용역들의 고함이 메아리 쳤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버린다. 말순의 절규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철수가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해야 해.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철수의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철수가 다시 분교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며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신고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분교에 도착한 철수가 말순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철수 씨.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오해해서 신고까지 하고.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철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말순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모르고 한 일인데 뭘.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철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때 건물 안에서 휠체어 소리가 났습니다. 50대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남성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남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이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이분은 철수 씨야. 날 도와주시겠다고 하네. 박명장입니다. 남성이 짧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할머니께 큰 신뢰를 했습니다. 박명장이 칼날을 햇빛에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고요? 왜죠? 제가 잘못 생각해서 할머니를 신고했거든요. 속죄하고 싶습니다. 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명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식당에서 셰프를 했었어요. 5년 전 사고로 다리를 다쳤지만요. 박명장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명장이가 최고의 요리사였어요. 지금도 아이들 음식은 다 명장이가 만들어요.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돌보고 있어요. 말순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매일 참치를 사오는 건 아이들 영양 보충 때문이에요. 남은 건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비상식량으로 저장하고요. 철수가 말순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화상 흉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은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매일 밤 통조림 만들다가 기름이 튀어서요. 괜찮아요.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기계 소리였습니다. 분교 정문이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형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세대가 운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훈 팀장이 수십 명의 용역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무서워. 할머니,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말순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상훈이 한 남성을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할머니의 조카분이십니다. 법적 대리인이죠. 가짜 조카라는 남성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고모님은 치매가 심하셔서 판단력이 없어요. 제가 대신 결정하겠습니다. 말순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멀쩡해요. 조카도 없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 소유입니다. 상훈이 위조된 수용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장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말순이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포크레인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말순이 두 팔을 벌려 포크레인을 막아섰습니다. 용역들이 아이들을 거칠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리 와. 얌전히 따라와.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순이 평생 모아온 서류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아이들의 국적 회복 서류 수십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철수가 참을 수 없어 포크레인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만해요. 이 할머니와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용역 2명이 철수를 붙잡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으악! 철수가 운동장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박명장이 요리칼을 꽉 쥐고 용역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하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용역들이 박명장의 휠체어를 넘어뜨렸습니다. 박명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들아, 말순이 쓰러진 아들을 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느님, 왜 이러세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상훈이 비웃으며 포크레인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시작해. 거대한 포크레인 3날이 분교 건물 외벽을 때렸습니다. 쿵, 쿵. 벽돌과 시멘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흙먼지가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하며 울었습니다. 철수가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에서 강석호 변호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철수가 휴대폰 화면을 포크레인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강석호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분교예요. 할머니와 아이들이 위험해요. 철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알았어. 지금 출발한다. 강석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용역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용역의 구두발이 철수의 휴대전화를 밟아 산산조각 냈습니다. 뭘 찍고 있어? 철수가 부서진 휴대폰 조각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포크레인이 계속해서 건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다친 아들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어. 할머니와 아이들을 반드시. 철수의 눈에 굳은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철수가 강석호 변호사 사무실 문을 있는 힘껏 두드렸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예요. 철수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석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철수야, 얼굴이 왜 이래? 많이 다쳤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랑 아이들이 지금 위험해요.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석호가 철수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앉아. 숨부터 고르고 차근차근 말해. 할머니가 30년 동안 아이들을 돌봐왔는데요. 건설사 놈들이 가짜 조카까지 내세워서 땅을 뺏으려고 해요. 철수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석호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어제 네가 보낸 영상 봤어.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이 돼 있더라. 정말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관련 서류도 전부 찾아봤다. 분교 폐업 신고가 할머니 명의로 돼 있어. 30년 전에. 강석호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진짜 주인이에요? 맞아. 건설사가 내세운 조카는 100% 가짜. 법적으로도 빼도 박도 못해. 철수가 펄쩍 뛰며 외쳤습니다. 그럼 빨리 가요. 지금 당장 할머니를 도와야 해요. 지금은 법원부터다. 강제 철거 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넣는다. 강석호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철수가 강석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1시간 후 철수가 자신의 횟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냉장고에서 가장 크고 싱싱한 참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신고가 아니다. 아이들 밥이다. 철수가 참치를 상자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가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화면에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90세 할머니를 범죄자로 오해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0년 동안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신 분이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건설사에서 할머니를 속여서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창이 폭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디에요? 뭘 도와드리면 되죠? 할머니 사진 보여주세요. 철수가 할머니와 아이들 사진을 올렸습니다. 청운분교입니다.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20분 후 시장 상인 김 사장이 철수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철수야, 방송 봤다? 우리가 너무 잘못 봤다. 김 사장님, 철수가 반가워하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 철수야. 우리가 할머니를 나쁘게만 봤어. 김 사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우면 됩니다. 같이 가주세요. 철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30분 후 수산시장 상인 50여 명이 각자의 트럭에 식재료를 가득 실었습니다. 생선, 채소, 과일, 쌀까지 온갖 좋은 식재료들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사과하러 간다. 아이들 배부터 채우자.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차량 행렬이 분교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철수가 선두 차량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한편 강석호가 법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가처분 결정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됐다. 24시간 내 철거 전면 정지. 강석호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기동대 출동 요청합니다. 불법 철거 현장입니다. 1시간 후 분교 앞에 시장 상인들이 도착했습니다. 철수가 트럭에서 내려 분교를 바라봤습니다. 포크레인이 여전히 건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철수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상인들도 함께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라. 아이들부터 보호해. 50명의 상인들이 분교 입구에서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대한 인간띠를 만들어 중장비 진입을 막았습니다. 상훈이 황당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 인간들 불렀어? 우리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러요. 철수가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상파 뉴스 카메라와 유튜버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현재 청운분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중계합니다. 전국에서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30년 봉사했는데 쫓아낸다고? 건설사 어디야? 절대 용서 안 해. 말순이 사람들의 함성을 듣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굳게 닫혔던 할머니의 표정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구나.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못 건드립니다. 강석호가 경찰 기동대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철거 정지 가처분 결정서입니다. 강석호가 상훈의 가슴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24시간 내 강제 철거는 불법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포크레인이 멈춰섰습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겼다. 할머니가 이겼어. 정의가 이겼다. 철수가 임시 주방을 차리고 아이들을 위해 참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참치회를 받아 먹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사람들 다 갔어요? 민수가 말순의 치마를 잡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너희를 쫓아내지 못해. 상훈이 가짜 조카와 함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어디 가세요? 사과부터 하고 가셔야죠. 강석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법이 할머니 편입니다.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둡고 차가웠던 분교에 다시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3일 후 화창한 오후 분교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과 철수가 함께 준비한 희망 참치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트럭에서 80kg가 넘는 거대한 참치를 내렸습니다. 와, 진짜 크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칼을 들었습니다. 자, 잘 봐라. 오늘 철수 아저씨가 진짜 맛을 보여줄게. 철수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참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참치가 예쁜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와, 진짜 마술 같다. 민수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명장이 휠체어에서 철수가 선물한 새 칼을 꺼냈습니다. 독일에서 제작한 가벼우면서도 날카로운 전문 조리 칼이었습니다. 명장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한 아이가 박명장에게 달려왔습니다. 박명장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배우자. 박명장이 아이의 손을 잡고 칼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칼은 이렇게 잡는 거야. 힘 빼고. 무섭지 않지?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박명장이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말순이 구석에 앉아있던 침에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참치 좀 드셔요. 말순이 가장 부드러운 뱃살 부위를 떠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다. 옛날에 아내가 해주던 맛이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 보고 싶어. 말순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곧 다시 만나실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다큐멘터리 팀이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감독이 눈물을 훔치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조연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이 모습을 본 시청자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후원금이 시간마다 1,00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철수가 휴대폰으로 후원금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후원금이 3억 원 넘었어요. 철수가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이들 학비도 해결되겠네요. 네, 분교 고치는 돈도 충분해요. 철수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법무부 관계자가 분교에 도착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계신가요? 관계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박말순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들 중 15명이 특별 귀화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관계자가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철수가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정말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이제 학교도 갈 수 있어. 철수가 민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안고 기뻐했습니다. 분교 마당이 환희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만세. 철수 아저씨 만세. 아이들의 함성이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이 가장 귀한 참치 부위를 정성껏 접시에 담았습니다.
철수에게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한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철수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자체 복지과장이 시장과 함께 분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시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교를 정식 복지센터로 지정하겠습니다. 매년 5억 원씩 지원하겠어요. 복지과장이 지원 확약서를 전달했습니다. 말순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저희가 받아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할머니가 30년간 해오신 일이잖아요. 시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돈을 벌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배불리 먹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철수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인근 마을 주민들이 꽃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했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마을 이장이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말순이 이장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도우겠어요. 아이들 데려다주고 장보기도 도와드릴게요. 마을 아줌마들이 앞다퉈 말했습니다. 분교가 어둠 속에서 외롭게 있던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말순과 철수가 아이들 잠자리를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민수가 이불을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너희를 쫓아내지 못해. 말순이 민수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철수가 복도에서 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교 마당에 새로 설치된 조명들이 따뜻한 황금빛을 내뿜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과 어우러져 마치 지상 낙원 같았습니다. 말순과 철수가 마당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고마워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진짜 살맛나는 인생을 찾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 웃으며 내일을 꿈꿨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온 분교에서 할머니와 철수는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희망찬 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분교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가 잠에서 깨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철수가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입가에 빨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철수가 소리치며 말순을 안아 올렸습니다. 말순이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아침 챙겨줘야. 할머니, 정신 차려요. 지금 바로 119 부를게요.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명장이 휠체어를 타고 급히 나타났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요? 박명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순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장아,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엄마, 말하지 마세요. 병원 가야 해요. 박명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말순이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면담실로 오시죠. 의사가 철수와 박명장을 면담실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퍼진 상태예요. 철수와 박명장이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박명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 할머니 연세를 고려하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철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들 때문에 참고 계셨구나.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히 면담실로 뛰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 면회실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누구요?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칭 할머니 조카라는 사람이요. 법정 대리인이라고 우기면서 면회를 막으라고 해요. 철수가 펄쩍 뛰며 일어났습니다. 저 인간들이 또... 철수와 박명장이 급히 면회실로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상훈이 가짜 조카와 함께 서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판단 능력이 없어요. 면회도 제가 결정합니다. 가짜 조카가 간호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철수 씨네요.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할머니를 돌봅니다. 상훈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면회는 저희만 가능해요. 당신들은 이제 남이니까요. 가짜 조카가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가짜 조카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명장이 철수를 말렸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 싸우면 할머니한테 더 안 좋아요. 철수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석호 변호사가 급히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철수야, 큰일 났어. 강석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후원금 계좌가 가압류됐어. 한 푼도 쓸 수 없어. 뭐라고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가짜 조카가 할머니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신청했어. 강석호가 분노에 차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치료비는 어떻게 해요? 박명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내가 알아볼게. 시간이 필요해. 강석호가 안타까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분교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설 경비원 40명이 분교를 에워쌌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건물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요?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 안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큰 소리로 위협했습니다. 너희들 다 나와. 다른 시설로 보낼 거야.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안 가요. 아이들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교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철수 씨, 경비원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뭐라고? 지금 가겠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끊고 박명장을 바라봤습니다. 명장님, 전분교에 가야 해요. 가세요. 엄마는 제가 지킬게요. 박명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분교로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할머니도 아프고 아이들도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분교에 도착한 철수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무서운 사람들이 와요. 아이들이 철수에게 매달렸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철수가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할 길도 막막하고 아이들을 지킬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분교 옥상에서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할머니는 평생 좋은 일만 하셨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훈이 철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돈으로 가득 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수 씨,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상훈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3억 원입니다. 할머니가 죽기 전에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철수가 가방을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할머니 치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은 어쩔 건데요? 상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돈 가방을 집어 상훈에게 던졌습니다. 절대 안 돼요. 할머니를 팔 수는 없어요. 상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상훈이 가방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순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철수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박 명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48시간이 고비라고 해요. 박 명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유리창 너머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철수가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심장 박동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철수가 세상의 모든 어둠이 자신을 덮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절망에 빠진 철수에게 희망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석호 변호사였습니다. 철수야, 대박이다. 강석호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철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설사 내부 고발자가 나왔어. 상훈이가 가짜 조카한테 뇌물 주고 인감 위조 지시한 녹음 파일이 있어. 철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말요? 지금 검찰에 넘겼다. 곧 상훈 체포될 거야. 강석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중환자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철수가 간호사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이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가 할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철수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말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가요. 매일 울면서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요.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아이들 못 버텨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철수의 눈물이 할머니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15분 동안 철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이요. 아이들한테 할머니는 전부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순의 손가락이 철수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할머니, 철수가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순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철수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철수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들 괜찮아요? 말순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지키고 있어요.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이 대한개발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들이 상훈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상훈 씨,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상훈이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훈이 수갑이 채워진 채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90세 할머니를 속인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한편 철수의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본 시민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라. 아이들을 보호하자. 전국에서 500명의 시민이 분교로 몰려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가짜 조카가 경찰서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가짜 조카가 무너졌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상훈이가 저한테 500만 원 주고 가짜 서류 만들라고 했어요. 치매 진단서도 위조했습니다. 전 진짜 조카도 아닙니다. 사건이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긴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건설사의 부지 점유 권한을 무효로 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박말순을 유일한 합법 관리자로 인정한다. 김철수를 긴급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철수가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긴 건가요? 철수가 강석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완벽한 승리다. 강석호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결되었던 후원금도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 모금까지 더해져서 총 8억 원이 모였습니다. 철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서 소외된 아이들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순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겠다는 의지가 기적을 만든 것 같아요. 간호사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침대에서 일어나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이제 진짜 끝이에요. 3일 후 말순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원부터 분교까지 꽃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만세. 30년 봉사의 성자. 분교에 도착하자 18명의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돌아왔어요. 말순이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무 늦었지. 괜찮아요. 이제 영원히 같이 있어요. 말순이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떼어놓지 못해. 박명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다, 명장아. 엄마가 걱정만 끼쳤지? 철수가 독일에서 주문한 특별한 요리칼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 칼로 오래오래 아이들 밥 해주세요. 고마워요,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분교 입구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희망센터라고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건설사의 권력과 음모가 시민들의 연대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음을 온 세상이 확인했습니다. 말순이 철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 덕분에 새 인생을 살아요. 저야말로요. 할머니 덕분에 삶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날 저녁 분교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과 철수가 마당에서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위기가 끝났습니다. 3년 후 말순 할머니의 희망센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연간 1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센터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순 할머니의 희망센터에 오신 걸 환영해요. 말순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철수가 주방에서 15kg의 참치를 능숙하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횟집을 후배에게 맡기고 센터의 운영이사 겸 총주방장으로 부임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철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자가 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생은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보람 있는 일이에요.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명장이 새로 지은 조리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청운 조리학교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칼은 이렇게 잡는 거야. 요리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 박 명장이 학생들에게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국적을 찾은 아이들과 소외계층 청소년 20명이 진지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민수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좋은 요리사가 되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야. 박 명장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센터로 향하는 산길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사랑 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며 할머니의 뜻을 기렸습니다. 철수가 매달 한 번씩 예전 파출소를 방문했습니다. 신선한 회를 들고 가서 경찰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철수 씨,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출소장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 철수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은주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순을 친할머니처럼 모시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은주가 말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지.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오후 말순이 마당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행복한 생각이지. 이렇게 좋은 아들을 얻었잖아. 말순이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야말로요. 제 인생의 진짜 어머니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참 따뜻했어. 말순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박 명장이 어머니 침실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고향의 봄 멜로디였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침대 주위에 둘러앉아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한다. 말순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와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말순이 고통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3일) 후 말순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5만 명의 조문객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하얀 국화 대신 각자 준비한 작은 도시락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인생이 그랬잖아요. 평생 나누는 삶이었으니까요.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시락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철수가 모든 도시락을 받아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례식 후
철수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죽 일기장 15권을 발견했습니다. 30년간 할머니가 써온 일기였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깨워주고 아이들에게 진짜 가족을 선물해준 하늘이 보내준 아들 김철수. 철수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텅 빈 방에서 철수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영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평생 하신 일 제가 끝까지 이어갈게요. 약속드립니다. 5년 후 센터에서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정식 일식 요리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철수가 할머니가 쓰던 낡은 칼을 민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네가 이어가야 할 차례다. 할머니의 마음까지. 네, 철수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칼에는 할머니의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온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수가 칼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민수 약속 지켰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과거 할머니가 힘들게 오르던 그 산길을 18명의 청년이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갈 곳 없던 아이들이 이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의사, 교사, 요리사, 사회복지사가 된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져 갈 것이라는 희망을 남기며 드라마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순 할머니와 철수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20kg의 참치를 나르던 할머니의 굽은 등과 화상 흉터 가득한 손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손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들의 무너진 하늘을 바치고 있던 숭고한 기둥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과 오해로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했던 철수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연대의 힘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짊어졌던 이들은 그 누구보다 단단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낡은 요리칼과 일기장 속에 담긴 그 따뜻한 마음이 이제는 늠름하게 성장한 아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차가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